자, 쪽집게, 그러니까 니퍼즈 같은 경우는 이 25살의 청년으로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야망과 소화불량에 이제 시달립니다. 터키가 이제 늙어가지고 지금 늙어가니라 노년에 이제 그런 여러 노화의 일련의 증상으로 이제 시달린다면 이 녀석은 너무 젊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그 야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야망 때문에 소화불량이 이제 온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뭐냐면은 12시 전에 안 좋아요. 이 야망과 소화불량 때문에. 근데 12시 이후가 되면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터키, 영국인 터키와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 미국인 니퍼즈의 청년이 또한 이제 묘한 이렇게 찌그러진 데칼코마니를 이제 형성합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둘 다 같은 시간대에 미친 듯 날뛰면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12시 이전에는 니퍼즈가 날뛰고 12시 이후에는 터키가 날뛰고 그래서 나도 참을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로 진저넛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진저넛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실제로 이제 이 생강과자를 이제 배달하는 이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배고프면 나와가지고 이제 빵 사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돌리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 친구는 12살로 나옵니다. 네, 한 초등 고학년 이제 뭐 이 정도 되는데 아버지가 진마차 마부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판사직에 앉는 걸 보는 게 이제 꿈이어가지고 여기 가서 일이라도 배우라고 이제 이런. 네. 그런 이제 상황인데 뭐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일을 배워야 되는데 얘는 정사하고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이런 거 심부름하고 우체국 가서 이제 서류 갖고 오고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변호사랑 터키랑 니퍼즈 요 세 명이 요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이끌어 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 관련 뭐 서류 이런 거 정리하고 하는데요. 그 서류를 정서하는 일은 굉장히 따분하고 힘든 일이다. 천재 시인 바이런을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이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바이런인데 바이런 같은 사람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은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서류를 대조를 해가면서 그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컴페어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이렇게 계속 이제 대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건 서류니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를 대조 비교하는 거는 또 더 이제 힘든 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지루한 일을 계속 해야 하는데 한 명을 이제 뽑았는데 면접을 봤는데 이제 얘가 온 겁니다. 근데 바틀비에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 창백한 도도함이랄까. 아, 요거 좀 뒤에 나오는 거고 그 58쪽인데 창백할 정도의 단정함, 애처로운 기품,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고독, 그가 바틀비였다라고. 근데 이제 자료 같은 거 봐도 요 페일 있죠. 창백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용주,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터키가 너무 변덕스럽고 이제 어르신 너무 나이도 든데다 그다음에 니퍼즈는 너무 또 불같은 성질 버럭버럭 이제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용하고 창백한 청년이 들어오면은 뭔가 중화돼 가지고 사무실 분위기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번에도 다시 읽으면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 처음에 3일을 되게 열심히 일하거든요, 바틀비가. 근데 하지 않겠습니다. I would prefer not to를 말하는 게 3일 뒤에요.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날인가 이렇습니다. 앞부분엔 그렇게 나오는데 뒷부분을 가면은 바틀비가 2주 동안 필경사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서류를 너무 열심히 베껴가지고 눈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처음 몇 주 동안 이제 그건 79쪽에 나오는데요. 처음 몇 주 동안 어두운 창가에서 전례 없이 부지런하게 필사를 하느라고 눈이 일시적으로 상했으리라는 생각이 즉각 떠올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는 3일 열심히 일했다고 돼 있는데 뒤에는 몇 주 열심히 일했다고 돼 있어가지고 두 개가 모순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놓친 맥락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지적을 하고요. 어쨌거나 어느 부분을 열심히 일했다는 거 이거를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얘는 정말 쓸만한 녀석이다. 믿을 만한 그런 직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변호사가 원래는 그 칸막이를 이렇게 쳐놓고 저쪽에 직원을 두고 자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질서를 확실히 해놓는데 바틀비는 정말 신복인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 표현대로 이것만 이렇게 탁 내밀면 바틀비가 알아서 이렇게 쪼르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바틀비를 옆에다가 두고 쓰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탁 주면서 이제 정서를 했는데 바틀비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기 싫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근데 갑자기 안 한다고?
우린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설이 끝날 때까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도 밑을 노르시죠.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이건 업무의 일부분이 아니냐.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무실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편 배달 서비스더라고요. 우체국이 멀리 있으니까 지금처럼 택배 서비스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우체국 가가지고 이런 서류 좀 붙이고 와. 혹은 무슨 서류가 도착했는지 우체국 가서 받아와 라고 하는데 바틀비가 그것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바틀비 이 서류를 우리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이 변호사가 이제 거의 미쳐버리기 이제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틀비를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고를 하는데 바틀비가 뭡니까? 해고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변호사가 이제 방을 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틀비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변호사가 겪는 지금 이게 서술자가 여러분 1인칭 변호사라는 걸 이제 염두에 꼭 두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입장을 기술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겪는 순환을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고용주로서 이 피고용인들한테 반대나 고용주로서 이 피고용인한테 최대한의 지금 서비스와 친절과 이런 걸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바틀비의 이런 온갖 건방진과 뭐와 뭐를 막 이제 뭡니까 불충과 막 이런 걸 참아가면서 이렇게 막 베풀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바틀비가 심지어 출퇴근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기식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밥은 뭘 먹고 삽니까? 밥을 먹지 않아요. 점심 먹으러 나가지 않고 멀쩡한 무슨 도시락 같은 걸 싸우지도 않고 살짝 까딱까딱 하면은 진전옷이 와가지고 생강빵 몇 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강빵 그거 이제 몇 개 살고 먹으면서 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슬슬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 변호사도 이제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일요일 날 교회 가던 길에 사무실에 들릅니다. 근데 이 사람 사무실에 열쇠가 4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갖고 계시고 하나는 그 터키가 갖고 있던가 그렇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던가 그렇고 또 하나는 모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무실이 귀중한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어느 날 사무실을 와보니까 바틀비가 사무실에서 기식을 이제 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식도 여기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진짜 진상도 이제 이만한 진상이 없고 그 갚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고어에서 이게 경상도에는 사투리로 지금 남아있는데 도저히 갈불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수동적 저항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없다.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는 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일요일에 교회 가는 길에 바틀비를 이제 발견했을 때 그러자 즉각 바틀비의 의지가지 없는 비참한 외로움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그의 가난도 가난이지만 그의 고독은 얼마나 끔찍한가. 우수의 감정이 쭉쭉쭉 가서 하나 지금은 다 같은 인간이라는 이 감정이 항거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어두운 우수로 이끌었다. 형제의 우수, 나나 바틀비나 다 같은 아담의 후예가 아닌가. 제가 좀 건너뛰고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는 자기가 되게 바틀비를 위하고 있고 바틀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간에 이렇게 들어있는 의미는 지금 완전 치밀어 오르는데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꾹꾹 참고 있고 이거를 이제 뭐로 계속 누릅니까? 그러니까 감성 코드로 이제 계속 누르고 여기 형제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코드로 이제 같이 가는데 교회도 트리니티 삼위일체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러저러한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청교도 그 기독교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먼 멜빌도 그렇지만 바틀비 자체만 봐도 성경에서 인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연자맷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몰라가지고 많이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도 느낌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틀비에 대한 이 변호사의 이런 양가적 감정, 다시 변호사가 바틀비에 대해서 갖는 자신의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휴머니즘으로 이제 계속 포장하고 있고 그 휴머니즘을 점점 더 확장시켜 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메시아주의 그걸로 이제 확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저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